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 그날 오후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울했다. 나는 아현, 27살의 평범한 회사원.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퇴근 후엔 작은 원룸에서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른다. 가족은 시골에 있고 친구들은 각자 연애와 결혼으로 바쁘다. 나 혼자만 이 도시의 소음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특히 그날 회사에서 또다시 상사의 질책을 듣고 나온 후 나는 익숙한 찻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옥다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현대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옛날식 찻집.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녹차 향이 코를 스쳤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시켰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죽이려 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다야? 내 인생이 그런 생각이 스치던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들어온 여자. 그녀의 우산이 물방울을 흩뿌리며 바닥을 적셨다. 검은 코트에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달라붙은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드라마틱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건 미소라기보단 유혹이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혼자 차 마시기엔 외로우시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 그 눈빛 때문이었다. 깊고 신비로운 나를 삼킬 듯한 눈빛. 그녀의 이름은 아영. 26살, 화가 지망생이라고 했다. 서울로 막 올라온 지 한 달쯤 됐단다. 저는 제주에서 왔어요. 바다 냄새가 그리워서. 그런데 여기서는 비 냄새만 나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나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말투는 제주 사투리가 살짝 섞여 부드럽고 눈은 항상 나를 직시했다. 아현 씨, 당신 눈에 슬픔이 보여요. 왜 그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그냥. 일상이 지루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루함은 아직 진짜 삶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나처럼 낯선 이를 만나면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나를 이렇게 흔들지? 비가 그치지 않아 우리는 찻집을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케치북을 꺼냈다. 당신을 그려줄게요. 그녀의 연필이 종이를 스치며 내 얼굴이 형성되는 게 보였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내 팔을 스쳤고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아영 씨, 왜 나예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멈추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특별해 보이니까. 나처럼 혼자 있는 사람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설렘. 아니, 그 이상. 마치 운명의 문턱에 서 있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영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한강 가요. 비는 그쳤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퇴근 후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강변에 피어있는 벚꽃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 머리는 바람에 흩날렸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우리는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제주에서의 어린 시절을 들려줬다. 엄마는 항상 바다를 보며 그림 그렸어요. 나도 그랬죠? 그런데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하셨어요. 여자는 화가가 아니라 아내가 돼야 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아픔이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들어줬다.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서 매일 똑같은 일, 결혼하라는 압박. 나 아직 사랑을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는 치맥을 먹었다. 강변 포장마차에서
맥주와 치킨 한 접시. 한국의 봄밤은 그렇게 로맨틱했다. 그녀가 내 잔에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사랑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현 씨, 나랑 더 만나줄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내 뺨에 스쳤다. 가벼운 키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미안. 너무 서둘렀나? 그녀가 물었다. 아니. 좋았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여자에 대한 사랑.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 밤,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아현 씨, 나 제주 사투리 나와. 그녀가 웃었다. 나는 귀여워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스트리트 푸드를 먹었다. 호떡, 떡볶이. 그녀가 내 입에 떡볶이를 넣어주며 눈을 맞췄다. 그 눈빛에 나는 빠져들었다. 집에 돌아온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아영은 신비로워. 그녀를 만나면 내 삶이 빛나 하지만 불안도 스멀스멀 피어났다. 그녀의 과거, 왜 서울로 왔는지. 그녀는 가족과 다퉈서 라고만 했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의 만남은 매일 이어졌다. 주말엔 경복궁에 갔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산책했다. 그녀가 내 허리를 감싸며 공주님 같아라고 속삭였다. 나는 웃었다. 한국의 전통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특별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표정이 굳었다. 아빠예요. 곧 올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걱정됐다. 무슨 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족 문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괜찮아. 나 있어. 그 포옹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깊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세상이 우리 둘만 있는 듯 했다. 시간이 흘렀다. 아영과의 만남은 내 일상에 색을 더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의 메시지로 하루가 시작됐다. 오늘도 예쁘게 출근해. 그런 사소한 말들이 내 가슴을 설레게 했다. 우리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오래된 집들 사이를 걸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살면 좋을 텐데. 그녀가 말했다. 나는 우리 둘이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진지하게 그래. 영원히 이라고 답했다. 그 말에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아영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다. 어느 날 그녀의 스케치북을 보니 제주 풍경이 가득했다. 이게 다야? 서울은 안 그려. 내가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서울은 아픈 추억이 많아서. 대학 때 첫사랑을 잃었어요. 여자였어요. 가족이 알면 안 돼서 헤어졌죠.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나처럼. 응, 그래서 당신을 만나서 다시 믿고 싶어졌어. 우리는 한강 벤치에 앉아 별을 봤다. 그녀의 머리를 기대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지키자. 한국 사회의 압박은 우리를 둘러쌌다. 회사 동료가 자현아, 남친 없어? 30 되면 늦어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쓰렸다. 아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룸메이트가 아영아, 왜 항상 여자랑만 다녀? 라고 의심했다. 우리는 조심했다. 공공장소에선 손을 놓고 눈빛으로만 사랑을 나눴다. 그게 더 로맨틱했다. 비 오는 날, 우리는 홍대 카페에 갔다. 인디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녀가 내 손등에 그림을 그렸다. 하트 모양. 이게 우리의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영이 제안했다.
인사동 가서 차나 마실까? 우리는 전통 찻집에 앉아 녹차를 마셨다. 그녀가 갑자기 다현 씨, 나 사랑해? 라고 물었다. 나는 당황했다. 물론. 왜?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나도 사랑해. 그녀의 손이 내 무릎에 올랐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다. 아영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아빠, 그녀가 중얼거렸다. 남자는 우리를 보더니 아영을 끌어당겼다. 집에 가자.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영의 아버지는 제주에서 올라온 전통적인 어부였다. 화가. 그딴 거 집어치워. 결혼할 남자 소개시켜줄게. 그는 아영의 팔을 잡고 나갔다. 나는 따라 나섰다. 잠깐만요. 아영 씨가 싫어해요. 남자는 나를 노려봤다. 너는 누구야? 딸 꼬시려는 거냐?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했다. 아영이 울며 아빠, 제발 이라고 했다. 결국 아버지는 아영을 데리고 갔다. 나는 길바닥에 서서 비를 맞았다. 그날 밤 아영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그녀가 울었다. 아빠가 나 화가 되는 거 싫어하세요? 게다가 나 같은 애를. 나 같은 애, 내가 물었다. 레즈비언인 나를 그녀의 고백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왜 문제야? 우리는 타워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여기서 우리 둘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함께라면 위라고 답했다. 그날 우리는 더 깊은 키스를 나눴다. 바람이 불어오는 남산에서 우리의 사랑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갈등은 시작됐다. 아영의 아버지가 서울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 아영을 압박했다. 집에 돌아가. 제주에서 시집가. 아영은 저항했다. 싫어요. 제 3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너 때문에 딸이 이상해졌어. 멀리 떨어져 애라고 했다. 나는 다영 씨를 사랑해요. 그게 죄예요. 라고 맞섰다. 그는 웃었다. 사랑. 그딴 게 한국에서 통할까? 가족이 다야.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한국의 유교 문화, 가족 중심의 사회. 우리 사랑은 그 속에서 위태로웠다. 아영은 스트레스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아현아, 나 포기할까 봐에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안아줬다. 안 돼, 우리 함께 싸우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전시회를 열자. 작은 갤러리에서 제주와 서울의 풍경을 그린 그림. 나는 도왔다. 포스터 만들기, 홍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유대는 강해졌다. 전시회 날 사람들이 모였다. 아영의 그림이 빛났다. 아버지도 왔다. 그림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내 마음이구나.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혼하라고 했다. 아영은 아빠, 이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라고 나를 가리켰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나갔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에서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아영이 물었다. 사랑이니까. 내가 답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전시회 후 아영의 아버지는 제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남았다. 아영은 이제 자유야 라고 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우리는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다. 평일엔 각자 일하고 주말엔 데이트. 이대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아영의 전 동창이 나타났다. 이름은 지은.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 아영아, 오랜만.
지은의 메시지가 왔고 아영은 나 몰래 만났다. 그냥 친구로 그녀가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불편했다. 지은은 매력적이었다. 패션 디자이너, 세련된 서울 여자. 우리는 셋이서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이 아영의 손을 잡으며 추억이네라고 했다. 그 손길에 내 가슴이 시렸다. 아영이 요즘 행복해. 지은의 질문에 아영은 아현 덕분에 브라고 답했지만 지은의 눈빛은 야심찼다. 그날 밤 아영이 늦게 왔다. 지은이가 울었어. 헤어진 후로 힘들었대. 그녀가 말했다. 나는 너도? 라고 물었다. 아니. 이제 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서울의 여름이 왔다. 더위 속에서 우리는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 아영의 고향. 아빠한테 말할게. 그녀가 말했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창밖 바다를 봤다. 제주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다. 아영의 집은 해안가 작은 마을. 어머니가 반겼다. 아영아, 친구. 어머니의 눈은 따뜻했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물결. 아영이 저기서 자랐어. 자유로웠어. 라고 했다. 밤에 우리는 오름에 올랐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키스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진짜 라고 웃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영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아영아, 나 아직 사랑해. 돌아와. 지은이었다. 아영은 삭제했지만 나는 봤다. 왜 숨겨? 내가 물었다. 너 화낼까 봐.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싸웠다. 제주 해변에서 파도 소리 속에. 나 믿어. 아영이 소리쳤다. 믿고 싶어. 그런데 나는 돌아섰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서 잤다. 아영의 어머니가 나를 위로했다. 아영이는 강해. 하지만 사랑 때문에 약해져. 어머니의 말에 나는 울었다. 다음 날 화해했다. 미안해. 지은이는 과거야. 아영이 말했다. 우리는 성산일출봉에 갔다. 새벽에 오르며 손을 잡았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영원히 우리는 약속했다. 제주 여행은 우리를 더 가까이 만들었다.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사랑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영의 전시회에 왔다. 아영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의 고백에 아영은 안 돼. 이제 아현이야. 라고 했다. 지은은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아영이가 망가질 거야? 갈등이 고조됐다. 지은이 아영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아영이가 이상한 관계예요.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왔다. 이번엔 더 화가 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딸을 망치려 해. 그는 아영을 때리려 했다. 나는 막아섰다. 제발, 사랑이에요. 집안은 아수라장. 아영이 울며 답봐. 그만, 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너 같은 애, 한국에서 살 수 없어. 라고 내뱉고 갔다. 아영은 무너졌다. 나 포기할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안 돼. 함께라면 이경으라고 했다.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 단체.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용기 내. 상담사의 말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아영의 마음은 흔들렸다.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아빠가 맞아. 나랑 도망가. 아영은 고민했다. 나는 느꼈다. 반역의 기미를. 여름 끝 우리는 부산으로 피했다. 해운대 해변. 모래사장에서 그녀가 아현아, 나 지은이 만날게. 마무리 지을게. 라고 했다. 나는 혼자 가지 마에 라고 했지만 그녀는 갔다.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눈이 붉었다. 끝냈어. 이제 너만. 우리는 바다를 보며 안겼다. 하지만 그 안기 속에 불신이 남아 있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서울거리.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상처가 쌓였다. 아영은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우리 둘의 추억. 한강, 남산, 제주. 이게 내 삶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전시회를 준비했다. 더 큰 갤러리, 홍보 강화. 친구들을 불렀다. 내 가족도. 어머니가 아현아, 이 여자친구, 라고 물었다. 나는 내 특별한 사람이에요,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행복하면 돼, 라고 했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전시회 날, 성공이었다. 사람들이 그림을 칭찬했다. 지은도 왔다. 하지만 이번엔 조용히. 미안해, 아영아. 행복하길. 그녀의 사과에 아영은 고마워라고 했다. 아버지도 왔다. 이번엔 혼자. 그림을 보며 그는 아름다워라고 중얼거렸다. 아영이 다가갔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미안하다. 내 삶을 존중할게. 라고 했다. 눈물이 흘렀다. 포옹.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용서가 시작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며 아영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의사가 휴식이 필요해 라고 했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였다. 한국 엄마처럼. 아현아, 나 부담 줘서 미안. 그녀가 말했다. 사랑이니까. 내가 답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명동 스케이트장에서 놀았다. 손잡고 미끄러지며 웃었다. 불빛 속에서 키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사랑. 그러나 반역이 왔다. 지은이 아니었다. 아영의 비밀. 어느 날 그녀의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 아영아, 서울에서 기다려. 곧 갈게. 누군가. 나는 물었다. 이게 누구야? 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옛 친구, 제주에서. 하지만 더 파고들자 진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서울로 온 이유. 도망친 거였다. 제주에서 가족의 압박과 더불어 빚,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돈을 갚으려고 여기서 일해. 그녀가 울었다. 나 속였어. 나는 충격받았다. 왜 말 안 했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사랑만 하고 싶었어.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사랑. 이게 사랑이야? 나 혼자 바보처럼. 우리는 크게 싸웠다. 집을 나와 한강 다리에서 울었다. 떠나. 나 없이 살아. 내가 소리쳤다. 아영은 싫어.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했다. 그 밤, 비가 내렸다. 추운 겨울 비. 나는 그녀를 버리고 갔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며칠간 연락 없었다. 회사에서 나는 멍했다. 동료가 아현아, 왜 그래? 라고 했지만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숨겨야 할 비밀. 아영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모든 걸 말할게.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가 서류를 보여줬다. 빚 증명. 아빠 사업 망해서 내가 갚아. 그래서 서울로. 나는 후회했다. 나도 도울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믿을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시간이 필요해. 고조되는 갈등 속 크리스마스 이브. 아영이 사라졌다. 핸드폰 꺼짐. 나는 미쳤다. 제주로 갔나? 지은. 불안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러다 그녀의 갤러리에서 발견.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현아. 떠나지 마. 그녀의 눈물. 나는 안겼다. 나도. 하지만 솔직히 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아픔, 내 두려움. 반역처럼 느껴졌어. 내가 말했다. 사랑이 반역이야. 이 사회에서 그녀가 답했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빚 갚기 위해 아영은 아르바이트를 더했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저축 통장 하나 만들어 함께 불렀다. 한국의 봄, 벚꽃이 다시 피었다. 한강에서 우리는 피크닉. 김밥과 과일. 올해 목표, 자유. 아영이 말했다. 나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더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내 선택 존중한다. 제주로 와라. 가영은 울었다. 아빠가 변했어. 우리의 사랑은 성숙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공개. 아현이랑 사귀어. 아영이 말했다. 친구들은 놀랐지만 축하했다. 행복해라.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LGBT 영화제, 프라이드 퍼레이드. 우리는 참여했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 흔들며 우리가 있어 소리쳤다. 그날 손잡고 행진. 자유의 기분. 하지만 마지막 시험. 아영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스트레스. 아니, 더 심각. 병원에서 의사가 초기 암 의심이라고 했다. 내 세상이 무너졌다. 거짓말. 아영은 괜찮아. 치료할게라고 했지만 눈은 떨렸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화학요법, 병원 통원. 나는 매일 그녀 곁에. 아영아, 포기마. 김치국 끓여 먹이고 머리 빗겨졌다. 그녀는 약해졌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다. 너 만나서 다행이야? 치료 중 그녀가 그림을 그렸다. 병실 창밖 서울. 이 도시가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왔다. 제주에서 날아와. 내 딸 미안해. 우포옹.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고마워요. 아현 덕분에. 아영이 말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검사 결과 초기라 완치 가능. 퇴원 날 우리는 울었다. 살았어. 한강에서 다시 피크닉. 이번엔 샴페인.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완치 후 아영의 개인전. 주제 사랑의 반역. 그림 속 우리. 사람들이 박수 쳤다. 아버지가 연설. 내 딸의 사랑을 축하해. 눈물의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서울 야경. 신비한 낯선 이가 나를 유혹했고 떠나고 싶지 않았어. 아영이 속삭였다. 나는 나도. 영원히 이라고 답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산다. 작은 아파트에서 꿈을 쫓는다. 한국의 봄바람처럼 우리의 사랑은 지속된다. 고통과 기쁨, 반역과 용서. 그게 삶, 레즈비언 실화, 우리의 이야기.